네, 여기는 제이픽, 저는 제이입니다. 네, 오늘은 올해의 책 코너로 찾아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벌써 2020년이 끝나가고, 네, 벌써 12월이죠. 그래서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지만, 그래도 올해 읽은 책들 중에서 제가 계속 기억나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도 추천할 수 있고, 그리고 연말에도 추천하고 싶은 그런 책들 4권을 가져와 봤습니다. 네, 그럼 바로 가시겠습니다. 올해의 책 첫 번째 책은 바로 스토너입니다. 네, 스토너는 제가 영상으로도 따로 찍었었잖아요. 이쪽인가? 네, 제가 링크를 걸어 놓을게요. 스토너는 존 윌리엄스가 쓴 소설이고요. 절판되었다가 다시 재발견되어서 나와서 수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현재까지도 받고 있죠. 제가 아는 문학계 종사자들도 사랑하는 소설책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올해는 제가 에세이를 정말 많이 읽었고, 그리고 좀 이따가 소개할 책들이 대부분 에세이입니다. 올해 읽었던 소설 중에서 계속해서 생각나고 여운이 가장 많이 남은 책이 바로 이 책이었습니다. 스토너의 내용은 아주 단순해요. 스토너라는 사람의 삶을 유년 시절부터 그리고 나이가 들고 결혼하고 막 이런 과정을 죽음까지 이렇게 담아낸 이야기인데요. 이 책의 특징은 특별하지 않다는 것에 있습니다. 학문적으로 엄청 뛰어나거나 행복한 결혼생활, 사랑하는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지 않고요. 조금씩 하고 실패하거나 조금씩 하고 평범해지는 일상들이 더 많이 나옵니다. 그의 삶은 어쩌면 평범하지만 그가 결정했던 모든 선택들, 실수들, 후회들이 이 책 안에 다 담겨지면서 삶을 죽음에 가서는 책으로 비유를 합니다. 올해를 생각하면 특별하고 좋은 일이 생각나기보다는 조금 우울하고 힘들게 기억나실 분도 있을 텐데요. 그럴 때 이 스토너의 관점으로 우리의 삶을 조금 조명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가져왔습니다. 덧붙이자면 이 책은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좋아할 수밖에 없는 요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스토너가 어렸을 때 책을 처음 읽게 된 이야기들, 책의 사랑에 빠진 이야기, 책 때문에 어떤 사람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경우도 있고 가까워지는 경우, 그 모든 것들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좋아할 이야기로도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올해 연말에는 여유롭게 이 스토너라는 소설의 문장의 아름다움과 이야기의 따스함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가져온 책은 바로 이북입니다. 김지은입니다 라는 책입니다. 올해 3월에 나왔고요. 앞표지에서 설명된 것처럼 안희정 성폭력 고발 554일간의 기록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실 이 사건만큼 충격적인 사건이 없었는데요. 2018년 시작되었죠. 대선 후보에도 막 거론이 되고 어마어마한 권력이 있었지만 김지은 씨와 또 함께 하신 분들의 고발을 통해서 그의 정말 추악한 모습들이 드러났잖아요. 저는 이 사건, 김지은입니다 라는 책을 통해서 깨달은 건 이거였습니다. 그가 어떠하든지 또는 그 사회가 어떠하든지 그 사회를 판단하는 기준을 저는 가장 취약한 사람들을 그 사회, 그 개인이 어떻게 대했는지가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고 그 사회, 그 정부 또는 그 특정 사람의 진짜 모습이 나온다라는 것을 이 김지은입니다. 오늘은 소개 못했지만 우리가 우리를 우리라고 부를 때 같은 엠번방 고발하는 사건들을 볼 때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이 책은 한 여성이 어떻게 그 554일에 정말 진실 공방을 어떻게 이겨냈는지가 담겨져 있는데요. 첫 고발부터 2차 가해부터 여러 가지 사건에 휘말리시지만 그럼에도 용기를 내어서 이 책을 쓰셨고, 그리고 함께 해주신 분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하면서 또 다른 곳에서 피해받는 분들과 함께 있다는 약속을 하십니다. 읽는 내내 찔림과 분노가 느껴졌던 책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에서는 함께 하자가 느껴져서 이렇게 데려온 것 같습니다. 공감과 지지로 함께 해주시는 분들께 따뜻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도 각자의 방법으로 삶을 극복하고 계시는 수많은 성폭력 피해자 분들과 위로와 연대의 마음을 나눕니다. 그 길에 같이 서겠습니다. 라면서 책을 시작하시고요. 554일의 고통스러운 나날이었다. 살기 위해 선택한 고통이었지만 세상은 내게 죽음을 요구했다. 안희정의 일부 측근들은 진실을 가리기 위해 거짓 주장들을 했다. 안희정의 엇나간 팬덤은 조직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 대선 경선 때 상대 후보를 여론전에서 이기기 위해 동원됐던 조직과 현란한 선동 방식들이 그대로 이용되는 것만 같았다. 숨통이 첩첩히 막혀왔다. 그럼에도 진실을 밝힐 수 있다고 생각했다. 거짓과 권력은 진실과 진심을 이길 수 없다고 믿었다. 오로지 재판에만 집중했다. 내 진술을 뒷받침할 증거들을 찾아 제출했고 검찰 조사와 법원 신문을 여러 차례 마쳤다. 심신이 지쳐 입원과 퇴원을 반복했다. 결국 2심과 3심에서 피고인은 유죄 판결을 받았다. 정의는 진실의 편에 있다는 믿음은 나를 저버리지 않았다. 책을 내는 일은 쉽지 않았다. 지난 2년간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셨지만 지독기도 고독했다. 죽음을 고민하고 시도하던 그 여러 번의 좌절 속에서 나는 늘 혼자라고 느꼈다. 하지만 글을 쓰는 동안
적어도 그 시간만큼은 외롭지 않았다. 종이장 뒤에서 나를 묵묵히 지지해주는 누군가와 나긋이 대화를 나누는 기분이었다. 살아내겠다고 아둥바둥 지내온 시간들이 흰 종이 위에 활자로 변해가는 과정을 보며 위로를 받았다. 진실과 진심을 담아있는 그대로의 경험과 사실들을 적었다. 용기를 내어 전해드린다. 편견 없이 읽어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 치열하게 적어낸 이 기록으로 나의 고통스러운 상황이 끝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그리고 어딘가에 있을 또 다른 피해자를 향해 연대의 손길을 건넨다. 2020년 2월 김지은. 세 번째로 가져온 책은 바로 이 책입니다. 네, 언니 나랑 결혼할래요. 네, 이 책은 제가 추천도서에서도 한번 추천을 했었는데요. 정말 재밌고 유쾌하게 일상을 지키는 법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이 색깔, 표지에 있는 내용을 봐서 유추할 수 있는데요. 바로 동성결혼 이야기를 담아낸 에세이이기도 합니다. 저자는 김규진 작가님이시고요. 자신이 겪은 동성애 커밍아웃부터 그리고 직장 내 어려움들도 담아내면서 동시에 제일 중요한 건 이 제목과 연결되는 동성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사랑을 했는데 근데 그 사랑이 사회나 그리고 문화에서 자꾸 용인되지 않는 분위기가 있지만 그럼에도 용기 있게 명랑하게 싸워가면서 자신의 사랑을 지켜가는 일상 이야기로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김보라 감독님의 추천서가 있는데 한번 읽어드릴게요. 동성결혼 과정에 대한 이 세심한 기록은 한국 사회에 꼭 필요한 목소리다. 무엇보다 이 책은 무척 재밌다. 자신을 사랑하는 작가의 밝은 에너지와 주변 사람들을 바라보는 따뜻한 시선 속에서 나도 함께 행복해졌다. 성소수자들은 물론 이성애자들도 많이 읽었으면 좋겠다. 자녀들에게도 책을 추천함으로써 다양한 방식의 삶을 알게 해주는 것도 무척 좋은 일일 것 같았다. 앞으로 한국 사회가 커밍아웃도 동성결혼도 공장식 이성결혼만큼 익숙한 풍경이 될 수 있기를, 모두가 한 목소리를 내어 동성결혼 법제화가 한국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본다. 마지막으로 김규진 부부의 백년해로를 기원한다. 김보라. 다양한 사람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일상을 지켜낸 이야기들이 저는 여러분들 그리고 저도 더 많이 알았으면 좋겠고요. 명랑하게 일상을 지키면서 때로는 손가락질조차도 가볍게 무시하면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조금 힘들었지만 이 책을 읽으면 행복해질 거라고 약간 영업해봅니다. 네, 세 번째 책은 언니 나랑 결혼할래였습니다. 올해의 책, 마지막 네 번째 책은 바로 아무튼 여름입니다. 김신혜 작가님이 제철소 출판사에서 내신 책인데요. 저는 원래 여름을 무척 싫어하고 겨울을 좋아해요. 그런데 이 책 하나 때문에 여름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런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정말 여름에 대한 여러 가지 추억들과 이야기들을 담아내고 있어요. 초당 옥수수 얘기부터 여름에만 느낄 수 있는 그런 식물들의 푸르름까지도 이야기 안에 담아내고 있습니다. 이 책을 읽게 되면 저도 모르게 여름과 관련된 추억들과 기억들이 마구마구 떠오르더라고요. 물론 땀도 흘리고 짜증나기도 쉽지만 그때만큼 생명의 충만함을 느끼는 계절도 없는 것 같은데요. 또 역설적이게 그 가장 더운 여름에 장마가 있잖아요. 그렇게 역설적이기도 하고 그리고 생명이 가득한 그런 여름 계절에 대한 김신혜 작가님의 애정어린 글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왜 그렇게 여름이 좁냐는 질문 앞에서는 늘 대답이 궁해진다. 그렇지만 그냥 이라고 얼머무리기에 여름은 그렇게 단순하게 넘겨버릴 게 아니어서 그럼 한번 써볼까 했다. 마치 여름에게 보내는 러브레터처럼 여름이 좋은 이유에 대해 써보는 거다. 나는 너의 이런 점이 좋아. 그래서 좋아. 별로일 때도 있지만 결국은 좋아. 1년 내내 여름만 기다리며 사는 사람으로서 내 여름의 기억과 취향에 대해 이야기하고 비슷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과 공감하고 싶었다. 여름은 담대하고 뜨겁고 즉흥적이고 빠르고 그러면서도 느긋하고 너그럽게 나를 지켜봐준다. 그래서 좋다. 마냥 아이 같다가도 결국은 어른스러운 계절. 내가 되고 싶은 사람도 여름 같은 사람이다. 그러면서 위에 이렇게 돼 있어요. 휴가, 수영, 낮술, 셔츠, 전 애인, 여름을 말할 때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들. 책을 읽으면 플러스 초당 옥수수. 네, 전 사 먹었습니다. 이 책 때문에. 지금 이 겨울이고 내년 여름에는 좀 우리의 삶과 특별히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길 바라는 마음에서 아무튼 여름을 가져왔습니다. 네, 올해의 책 네 번째 책이었습니다. 네, 올해는 이렇게 네 권의 책을 베스트로 뽑아봤습니다. 이건 저의 주관적인 선택이지만
올해 북튜브도 처음 시작하고 여러 고민 가운데서 정말 좋은 책들이라고 생각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소개하니까요. 한번 찾아서 연말을 보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연말 인사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올해 참 수고하셨고 올해 이런 책들을 통해서 더 많은 위로와 다정한 일상을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올해의 책 소개 코너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